조선의 기록 속에는 분명 남아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끝내 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침묵 속에 묻혔던 한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조선 중기 나라의 겉모습은 고요했지만 그 속은 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왕권과 신권 사이의 미묘한 균형, 사림의 명분과 현실 정치의 충돌은 늘 보이지 않는 파문을 만들었다. 그 시대의 선비들은 글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지만 때로는 그 글 한 줄이 목숨을 좌우하기도 했다. 특히 조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고 어떤 사건은 아예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금기처럼 여겨졌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록은 남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끝내 제대로 말해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젊은 선비가 있다. 이름은 크지 않았고 벼슬도 높지 않았지만 그의 글은 곱고 단정했다. 그는 청렴함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세상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으려 했다. 그와 대조되는 인물로는 권력을 쥔 대신이 있다. 오랜 세월 조정에 몸담으며 수많은 인맥과 힘을 쌓아온 인물로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침묵을 선택한 수많은 선비들이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젊은 선비는 우연히 한 문서를 접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라 특정 사건을 덮기 위해 조작된 흔적이 담긴 문서였다.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그 진실이 권력에 의해 가려졌다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선비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은 너무도 치밀했고 여러 기록과 맞아떨어졌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를 찾아냈고 마침내 확신하게 된다. 이 일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조정 전체의 도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그는 상소를 올리기로 결심한다. 상소문에는 감정이 아닌 사실이 담겼고 과장 없이 담담하게 진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상소가 올라간 순간 조정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며칠 뒤 젊은 선비는 조용히 불려간다. 그를 부른 이는 바로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대신이었다. 대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젊은 사람이 정의를 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 말은 설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다.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죄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선비와 가까웠던 이들이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글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지지하던 몇몇 인물들조차 입을 닫았다. 조정 전체가 하나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사건을 모르는 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실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결국 젊은 선비는 더 이상 조정에 설 수 없게 된다. 공식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남긴 상소문은 기록 속 어딘가에 조용히 묻혔다.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다시 꺼내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그렇게 조선의 한 장면 속에서 조용히 덮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선비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시대가 지닌 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정의를 외치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고요함, 그 속에서 쌓여가는 마음의 응어리.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흥과도 이어진다. 비록 한 사람은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태도는 후대의 누군가에게 다시 울림이 되었을 것이다. 선비의 정신은 때로는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기계와 절개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선의 풍류란 단지 즐김이 아니라 이런 고요한 저항과 여백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고향으로 내려온 젊은 선비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무게가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조정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조정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삶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지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가 본 문서, 그가 쓴 상소, 그리고 그 이후의 침묵. 그것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인물이 그를 찾아온다. 먼 길을 걸어온 듯한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한 목적을 품고 있었다.
그는 조정에서 일하던 하급 관리였고 젊은 선비가 남긴 상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털어놓는다. 고향에 머물던 선비는 이제 더 이상 이상만을 좇는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었고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냉정한지도 체감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 앞에 나타난 하급 관리는 이름 없는 인물이었지만 누구보다 중요한 증언을 쥐고 있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일했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조정에는 그 대신이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하급 관리는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놓는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몇 장과 누군가의 필체로 급하게 적힌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단순히 덮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왜곡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고 대신 다른 죄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선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걸었다가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않기로 한다. 조용히 몇몇 옛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모았다. 드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이 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서로 다른 기록을 맞춰보고 사라진 이름을 되찾고 흐릿해진 흔적을 다시 이어붙였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다. 조정 어딘가에서 그들의 흔적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압박이 시작되었다. 편지가 도착하지 않거나 약속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협박을 받았고 누군가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선비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기서 멈춘다면 더 이상의 희생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그동안 모아온 모든 진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들은 마지막으로 모인다. 등불 하나에 의지해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 그들은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진실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드러내는 방식으로 끝을 보겠다는 선택이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다. 공식적인 상소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동시에 퍼진 기록의 형태였다. 이름 없이 그러나 내용만큼은 분명하게.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점 그 내용이 사실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조정은 크게 흔들렸다. 침묵으로 유지되던 균형이 무너지자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이들 중 일부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대신 역시 조사의 대상에 오르게 된다. 결과는 완전한 단죄라기보다 조용한 퇴장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였다. 젊은 선비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에도 고향에 남았다. 다만 그가 지키려 했던 진실은 더 이상 완전히 묻히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한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보여준다. 한 번의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 그것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다시 꺼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큰 힘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흥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억눌린 감정이 풀려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선의 선비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명예가 아니라 세상이 최소한의 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기계와 절개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한 시대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고요한 여백 속에서 이어진 이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남긴다.